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도 저희가 조금 해볼까 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내 사퇴 요구 일축하고요. 정면 돌파 선택한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가죠. 후보군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제 4선에는 안규백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고 3선에는 박광원,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죠. 박홍근, 이재명계로 알려져 있고요. 이원욱, 정세균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광재, 김경업 의원까지. 김경엽 의원은 이제 친문그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내대표라고는 이제 법안 처리 진두지휘하는 입장이고 상임위 운영 그런 관련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선출 방식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콘클라베 방식. 그렇죠. 교황 선출 방식이죠. 그래서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3번 투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때. 처음에 1차 투표를 해가지고요. 3분의 2 이상 투표가 없으면은 2차 투표에 들어가요. 근데 2차 투표했는데도 과반 투표가 없으면 3차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최소한의 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좀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는 그러한 분을 좀 원내대표로 내세우고자 하는 고육책 같습니다.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쨌든 계파들의 이제 이합 집산 싸움, 뭐 연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재명계, 그다음에 이낙연계, 정세균계 이런 분들의 이합 집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박광원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 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180석의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그 소속 의원들이었다가 갑자기 야당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상당히 처지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도 할 거고 상당히 초창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7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할 일은 정말 많을 거다. 제대로 야당 원내대표가 협조 안 해주면은요 국무총리 임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 겪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 이번에 대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 국회의원 간의 원내대표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조금 해주신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전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를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지 김성환 평론가님. 민주당은 이제 패배한 사람이잖아요. 패배한 정당입니다. 그러면 대선에서 패배하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패배하게 됐는가? 패배 원인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0.73%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 다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를 걸기 위해서 뽑은 표도 아닐 투표를 한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람이 뭐냐?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인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대장동 특검에 관한 것으로 추진될 것이냐?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나타날 것이냐? 여러 가지 아마 방점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후보별로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게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민주당이 앞으로 원내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아닐 수 있지만 원내에서는 일당의 위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에서 물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원내대표는 원내에 있어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주로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관육별 비례대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힘의 동의를 이끌면서 원내 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를 국민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당장 추경 당선인 측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얼마나 합리적인 안을 국민의힘하고 논의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 2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뭔가 폭주하는 듯한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견제 심리도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천을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개파 싸움 하지 말고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고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근차근 법안 통과시키면서 국민의 점수 따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